기본적으로 내용은 저장을 좀 해보고요. 자, 일단 공유를 좀 할게요. 네, PPT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잠깐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보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목이 지금 당장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내뱉었어요. 네, 딱 이렇게. 그래서 모두의 오케스트라라는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예, 어떻게 만들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맨날 외치는 그 한 끗 다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자료도 많이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모임에도 막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자료, 그들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 저 영수도 많이 훑어봤습니다. 우리만 보고 살 수는 없어서, 자꾸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을 좀 갖기 위해서, 또 다른 영수? 정말 앞서가는, 네, 주식이 되는 영수 열심히 봤고요. 태권도도 보고 미술도 보고 하여튼 음악학원도 보고 좀 두루두루두루 보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이걸 한 끗 다르게 오주 시민으로서 특혜를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만들까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도 되고 예, 뭐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수 있지만 배부를 수 없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참 잘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살짝 내봅니다. 물론, 네,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자, 선생님들하고 한번 좀 댓글을 좀 남겨보면서 얘기를 좀 이렇게 가볍게 한번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해볼까요? 힘드시죠? 너무 직설적으로 붙었는데, 예, 제목만큼 너무 직설적이었을까요? 힘드시죠? 많이 힘들다 얘기를 올해 내내 듣고 코로나 때도 내내 들었는데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더니 올해 되니까 그래도 코로나 때가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작년이 좋았더라. 이러지 않을까? 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선생님들 댓글을 좀 한번 남겨보실래요? 요즘 힘드신 거 맞죠? 예스는 1번, 노는 2번.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안 힘들다. 자랑스럽게. 저는 그런 분 또 멋있습니다. 네. 채팅으로 한번 남겨보실래요? 힘들면 1번, 안 힘들다 2번. 뭐 이렇게 쓰기 힘드시니까 힘듦 1번. 괜찮아. 이 정도 평균 유지 나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 2번. 다 1번이십니까? 아, 그쵸? 뭐, 1번. 뭐, 두두두두 올라가네요, 갑자기. 네, 힘듭니다. 네. 그 힘든 이유가 뭘까요? 힘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피아노라서 힘들까요? 우리가 피아노를 하기 때문에 힘들까요? 힘든 이유도 다양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힘든 이유는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같이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밀려왔잖아요. 자, 이제 1년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막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왜 힘들까요? 왜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아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힘들까요? 일단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쵸?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문예체가의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문화예술 쪽에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네,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흐름도 문화예술체육 이쪽을 막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그렇게 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쵸?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한테 힘들게 만듭니다. 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남들은 다 쉬울까요? 수학, 영어 다 쉬울까요? 그들도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시국을 벗어나고 있을까요? 그들도 힘들다고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의뢰의리죠. 의뢰의. 그러니까 국영수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고 밥이에요. 밥. 끊을 수 없는 밥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디저트예요. 그러니까 급하면 주식은 꼭 먹어도 디저트는 선택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뢰의리입니다. 왜 의뢰의리인가? 을도 아니고
체육과 미술과 음악이 있으면 어머님들이 먼저 뭘 끊으실 것 같으세요? 체육 먼저 끊으실까요? 미술? 아니요. 음악 먼저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 잘 나가던 체육도 태권도도 힘들다는 얘기를 살짝 합니다. 예, 문다는 학원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학원도 저희 잘 아시는 원장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힘들어서 문 닫았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제가 또 즐거운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저랑 올 여름에 목표하기로 했던 그 목표 명수로 오늘 드디어 채우셨어요. 원래 여름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긴 했으나 채웠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예. 뭐 대박나는 학원만 꼭 명수 뭐 이런 거 목표 세우면서 우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그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와 같이 으쌰으쌰한 그 시간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 원장님도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를 열심히 해서 어떤 분은 좀 힘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안에서도 소확행을 얻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쪽으로 목표를 삼아서 어떻게 소확행을 얻어갈 것인가, 나는 좀 더 어떻게 특별하게 갈 것인가, 나는 메인 디시는 아니지만 디저트에서 절대 살아남는 디저트가 돼야 되겠다. 절대 끊을 수 없는 마라맛 같은 절대 끊을 수 없는 디저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뭐 우리 선생님들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거기에 방향성과 이렇게 하면 또 방법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를 낼게요. 이거 선물 있습니다. 자, 지금, 이분 계시는군요. 선물 있어요. 맨날 커피 쿠폰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가을 햇살에 우리 원장님들 피부 관리하시라고 팩을 보내드릴 테니까. 네. 자, 요즘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 2개는 뭘까요? 공교육에서.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실래요? 벌써 들어오나요? 이렇게 빠르신 분들이. 문해력. 문해력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범위를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요? 문해력도 끈기 또 집중력 다 필요하죠. 능력 2개인데 하나만 쓰네요. 이러면서 제가 분명히 능력 2개라고 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읽고 저 문장에서 질문이 뭐였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능력 2가지. 2개 너무 힘들었을까요? 네. 더 이상 답이 안 올라온다. 이해력과 표현력. 네. 다 비슷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딱 원하는 거는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문해력, 이해력, 표현력, 공감 너무 중요하죠. 힌트요. 제가 이제 뚜띠빵빵을 할 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국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와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휘력에서 조금 더 넓혀보시면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책을 뭐 하고 있죠? 말하지 않아요. 독서 말고 그렇지 읽기와 빨리 나오란 말이야. 그래. 읽기 쓰기 다 하신 최상미원. 하나만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능력 2가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을 맞히죠. 이렇게 하면 빵점이야. 반점도 못 받아. 자, 우리 최상미 원장님하고 김경림 원장님 2분께 제가 예뻐지시라고 팩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번호랑 성함을 저한테 DM으로 주세요. DM. 저랑 인스타 팔로우 되셨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읽기와 쓰기 능력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하셨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감도 애들 잘 못하고, 이해력도 안 되고요. 문해력, 요걸 다 모아서 문해력이라고도 하고 다 맞긴 합니다만, 제가 뭔가 조금 더, 독서랑도 관련이 있죠. 말하기와도, 오늘 말하기 얘기할 건데, 말하기와도 관계가, 우리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출제자의 원하는 정답은 이거였어요. 네, 이렇게 쓰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는 거 아시죠? 자,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수학학원, 보실까요? 영어학원, 다른 학원들도 제가 그랬죠. 죄송한데요. 음소거가 됐나요? 네. 다른 학원들도 글쓰기와 읽기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수학학원이에요, 여기. 2024년 8월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지금 캡처해 왔는데 이 학원이 뭐 하고 있어요? 수학학원인데 글쓰기에 강합니다라고 아예 메인 화면에 그 자랑을 이걸로 하셨어요. 자, 전체 학년 상담 문의 및 등록이 대기가 많아 고심 끝에 에서 최강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확장 이전을 하신답니다. 네. 나 수학을 잘 가르쳐요가 아니고 글쓰기에 강합니다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영어학원입니다, 여기는. 영어학원인데 2020년이에요, 여기는. 근데 수행평가 잘 받는 글쓰기 연습법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중학교 수행평가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글쓰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글쓰기는 중학교에서 탐구, 독서, 토론 활동 등 모두 필요한 소양이며 앞으로 있을 수능의 논술 뭐에도 뒷받침되는 능력입니다. 중요성은 커져가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는 데 어려운 부담을 느낍니다. 주제가 일관적이고 조리 있는 글 쓰는 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음악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기는 수학이 전문인데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네. 글쓰기가 전문이 아니세요, 이분들도. 그런 재능을 나는 그걸로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수학은 사실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수식 자체가 논리가 있는 글쓰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 자체가 글 읽기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학학원도 영어학원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 보이는데 매우 본질적인 문제는 같습니다. 자, 음악학원은 다를까요? 음악학원은 못할까요, 이거를? 다를까요? 수학학원에서 어울리지 않는 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수학학원에서 그 강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잘 음악과 융합을 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는 음악과 관련이 있게 해야죠. 생뚱맞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음악을 베이스에 놓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뭘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저 도로시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강의를 열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저는 물론 예중 예고를 다 거쳐서 피아노 전공을 음대를 서울에서 다 하고 제가 레슨을 하다가 너무 바이엘 레슨이 재미가 없어서 유아음악을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되게 희귀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외국 회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킨더뮤직의 그 전문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그룹 피아노, 유아 이런 피아노 수업 많이 하시는데, 유아동 그룹 피아노를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 MIC의 수석연구원 및 교육센터 원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벌써 그 아이들을 데리고, 5, 6살 애들 데리고 그룹 피아노 수업을 했습니다. 교구 활동을 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주은교육의 어린음악대 우리 원장님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직영 원장을 했고, 거기서 컨텐츠, 교육, 학원 경영, 교재 개발, 마인드맵,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교육을 하는 교육팀장으로 있었고요. 지금 오디오에도 대표로 있고, 그래서 원장님들을 지금 이렇게 뵙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연단체, 에티카라는 공연단체에서 어린이 공연을 기획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공연단체에 어머님들이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연령이 오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현장도 좀 궁금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기획에 넣어서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멋져요? 저의 경력이 멋져야 되는데 이번에 돈 내고 찍었다고 제가 자랑을 열심히 했습니다. 프로필에 그 피드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만족을 했어요.
자, 좋고 제가 만족이 되니까 자랑을 하는 것처럼 아마 저희 오즈나라에 있는 이 그 컨텐츠가 선생님들이 특강이 마음에 드시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전화를 하면 좋다 해서 끝내지 않으시고 만족이 되셔서 입소문을 내주셔서 그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입소문을 내는 데까지 가보자고요. 스스로 좋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걸 누구한테 권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제가 이거 하려고 급 다이어트를 했답니다. TMI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저도 많이 건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디톡스를 하면서. 선생님들 꼭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1학년 국어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정도는요. 꼭 내가 음악학원에서 국어 안 가르칠 건데 나 논술학원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선생님들 좀 알고 계시면 어머님들하고 상담하실 때 좋습니다. 1학년 국어. 자, 읽기 연습, 낭독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낭독 얘기 어디서 많이 합니까? 뚜띠빵빵에서. 예, 낭독하라고 꼭 말씀드리죠.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교육과 정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 쓰기가 벌써 2학기 때부터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2024 그 개정교육하는 거 올 1월에 우리나라 시민분들을 모시고 제가 교육을 했었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과서를 더 떼와서.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기 시작해요. 자, 3학년쯤 가면 뭐가 보이십니까?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 찾기, 구조 읽기.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 자주 등장하는 영역이래요. 자, 어디까지 갑니까? 비문학까지 이때 골고루 읽어놓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뚜띠빵빵도 그렇고 목회도 아마 여기에 속할 거예요. 우리는 다 비문학이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특강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글을 3, 4문장으로 간추리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감각적인 표현. 그러니까 감각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주어 서술어만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생동감 있게 오감을 활용해서 뭔가 표현하는 그런 감각적인 표현을 배우는 시기예요. 4학년 국어가 되면 높임말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기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서 적는 활동을 합니다. 자, 5학년, 6학년쯤 가면 이제 중학교까지 쭉 연결될 일들인데 얘네들이 사진, 영상, PPT, 프레젠테이션이죠. 주제에 맞는 매체를 선택해서 글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기를 하는데 이게 개정교육에서 더 많이 강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용 표현을 배웁니다. 요즘 애들이 관용 표현을 못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시죠? 네. 다리를 뻗고 푹 잠을 잤다. 다리를 뻗고 푹 잠을 잤다. 이 얘기를 관용 표현이잖아요. 다리를 뻗다라는 건 관용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다리를 뻗었다고 그 단어에만 이해를 하니까 이 관용적인 표현들이 오해가 생기고 이상한 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죠. 네. 5, 6학년 때 합니다. 글을 읽고 짜임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는 거 하고요. 이런 5, 6학년 이때 이 내용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국어 실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1학년부터.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융합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피아노만 잘 가르치고 피아노 레슨 잘하고 네,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피아노 학원에 엄마들이 피아노 학원에 뭐 배우러 오겠어요? 당연히 피아노 배우러 오죠. 그러면 피아노를 이 엄마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죠. 그쵸? 그런데 그거에서 끝이 나면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끗 다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이제는 피아노 잘 가르치고요. 저기도 잘 가르칩니다. 이제 수준이 다 상향이 되셔가지고 못 가르치는 피아노 학원이 없어요. 다 잘 가르치세요. 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로. 그러면 내 학원은 그래서 한 끗이 뭐가 다른데? 나의 명품은 뭐가? 나의 브랜드와는 뭐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강을 정말 특별하게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목회도 아마 그런 특별함으로 선생님들한테 힘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드릴 건데, 자, 또 뒤에 볼게요. 이런 국어의 글쓰기의 이 내용들이 목회에 아주 잘 녹아져 있어요. 뭐를 중심으로? 음악을 중심으로. 우리는 음악학원이니까 당연히 음악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자, 뭘 배울까요? 내용은 다 음악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그런데 뭘 배워요? 그 안에서?
글쓰기를 배웁니다. 목회는 읽기에 가장 난제가 되는 주제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미리 구분해 놓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목회가 글 읽기보다는 글쓰기에 더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뚜띠빵빵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았어요? 글 읽기. 근데 선생님들 그렇게 이상하신가요? 국어 공부하시는 느낌 나시나요? 아니요. 음악을 배우는 느낌이세요.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제가 다 디테일하게 다 넣어놨습니다. 뚜띠빵빵을 통해서는 문해력과 어휘력을 넓히시고요. 목회를 통해서는 글쓰기 능력을 그리고 듣기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어머님들한테 얘기하셔도 자, 앵커 차트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영어를 배우는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앵커 차트란 말은요. 자, 예를 들면 배가 이렇게 막 오케스트라 바다라는 데를 막 항해를 합니다. 거기에 나 여기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뭐예요에 닷을 딱 내려. 앵커라는 건 닷이에요. 닷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닷을 내리니까 각자 관심이 가는 분야가 다르고 나는 이렇게 접근해 볼래. 난 이게 더 궁금한데 지휘다에서 난 이게 더 관심이 있어.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르겠죠. 자기의 관심이 가는 관점을 가지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눈에 보이게 배치하는 게 앵커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들이 다 그런 주제, 제목을 갖고 여기에 앵커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글쓰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노트북이라는 건 대화예요. 인터랙티브라는 건 뭐예요? 서로 소통한다, 상호작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단순히 그냥 있는 거에다 그게 글 쓰고 노트 페이지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정리하고 만들고 배치하고 나중에 그 정리한 노트가 나의 정보가 되어지는. 그래서 책과 내가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작용하는 이게 인터랙티브 노트북, 대화형 노트입니다. 그 다음에 멘토 텍스트, 묘사적 글쓰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감을 활용해서 그 느낌을 활용해서 뭔가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아까 제가 국어차시에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학년별로 필요하다고 말했던 그 내용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담아드렸어요. 어려워 보이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이렇게 제가 말로 하면 아마 우와 이걸 어떻게 하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보셔서 전혀 진행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아이들도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소리 안 나오게 아주 제가 잘 만들어서 이렇게 컨텐츠화해 선생님들께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듣기를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션도 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접하는 가장 중요한 수업 방식이 뭐예요? 학교 가면 뭐예요, 아이들? 계속? 듣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문제를 드렸죠. 문제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영역 2가지라고 그랬는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정확한 답을, 정확한 의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피아노랑 무슨 상관이 있어? 있습니다. 레슨을 하실 때 하다못해 아이들이 이론 문제지 그 몇 줄 되지도 않는 거 모른다고 못 읽겠다고 이해 안 된다고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런 일 정말 많지 않으세요? 저는 아이들 그럼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시 읽어봐 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이론책 문제를 막 다시 읽으면서 어떤 애는 맞다 이 얘기구나 하고 가는 아이가 있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는 아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 큰 소리로 다시 또박또박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두 번쯤 읽으면 하고 가는 아이 있어요. 그나마 그러면 다행인데 3번까지도 그럼 이제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 오죠? 엄청 옵니다. 왜? 이거 넘기면 안 되는데. 잘 듣고 잘 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자, 그래서 영상을 드리는데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특강이나 레슨할 때도 결국은 경청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다는 시간이 딱 10분 내외예요. 그걸 넘어가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영상도 10분 내외로 만들어 드렸고요. 아이들이 그 들은 내용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본 내용을, 듣고 본 내용을 자기만의 주제를 정해서 제목을 정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으로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작부터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다 제공을 지금은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 원형극장,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요. 또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이 사람이 두다멜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지휘자인데 이 두다멜의 그런 영상도 참고 자료로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에 걸맞는 분이, 전문적인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피드에도 자랑을 했지만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분 있죠? 남자분. 네, 제가 남자분하고 일을 해보네요. 네,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짜잔! 뚜띠 지휘자님이십니다. 네, 이분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최고과정까지 다 맞추셨고요. 세계지휘자협회 공동대표로도 역임하셨고요. 액티카 안상부 부대표시고요. 지금 뭐 가천대든 이런 대학교에 지휘를 가르치려고 출강을 해서 강의도 하시고, 다양한 오케스트라 정말 다양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을 위한 또 시민을 있고, 아마추어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오케스트라도 있고,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 상임 지휘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셨어요. 이분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도 지휘하시고, 그런 공연도 진행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이분하고 같이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드리니까 한번 꼭 활용을 하시고, 이게 영상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하실 일이 좀 줄어드실 거예요. 이걸 만약에 자료를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하신다. 너무 힘든 일인데 이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영상으로 아주 잘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자르고 오리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지 한 번만 짚어주시고 거기 답을 써볼까, 아니면 이런 얘기만 살짝 건드려만 주시면 충분히 아이들이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을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원장님들 또 좀 잠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자, 으쌰. 자, 글쓰기 경청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최초의 전업지휘자,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지휘자님 소개해드렸는데 최초의 전업지휘자는 누구일까요? 힌트, 리스트 4위. 자, 막 검색하시는 건가요? 자, 댓글로 한번 남겨드리면 이번에도 예뻐지라고 팩 하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듬뿍 있는 팩을 선물로 보내드려 볼게요. 네, 좀 어렵나요? 지휘자 어렵나요? 지휘자, 만약에 제가 피아니스트 작곡가 이랬으면 되게 리스트 4위니까 리스트 딸이, 딸의 남편. 혹시 진짜 이거 쓰시는 분은, 네, 대단하신 분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갑자기 떠오르라면 갑자기 확 안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자, 음악적 배경 지식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자, 그냥 지휘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 지휘자입니다. 네, 전업 지휘자라는 건 이걸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겸업을 한 게 아니고 뭐 작곡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간간히 지휘를 한 게 아니라 내 직업이 돼서 이걸로 돈을 번 전업 지휘자. 아무도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른다. 네, 찾으셨어요? 이 사람은 장 바티스트 릴리도 맞긴 맞는데 이분은 전업지휘자는 아니고 그냥 최초 그 지휘봉을 쓴 지휘자예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전업, 브람스라는데 막 찾으셨나 보다. 브람스도 지휘를 했어요. 멘델스존도 지휘를 했습니다. 하드부테 베토벤도 지휘를 했습니다. 다 작곡하면서 지휘를 했는데 작곡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진짜 지금 뭐 두다멜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지휘만 하는 사람. 자, 어렵나요? 그러면 한스 폰, 뒤에 두 글자 맞춰주세요. 한스 폰 네빌러. 맞습니다. 왜 하랑 원장님? 네,
하랑 원장님 저한테 DM으로 성함하고 전화번호 주세요. 네. 빌로라? 아, 빌로라 아니고, 빌로. 예, 한스폰 빌로입니다. 네, 원장님. 네. 이분이 지휘자세요. 전업지휘자이십니다.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최초에 돈 벌어서, 네, 이걸로, 네, 직업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러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음악적 배경 지식 쌓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재밌으시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목회를 통해서 또 뭘 배울까요? 피아노 연주를 배워요. 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배워요. 자, 피아노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돼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악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목회를 통해서 이런 많은 것들도 배우지만, 피아노 연주에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오케스트라 이 악기를 배우는 거가. 그래서 보시면,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 피아니스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지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용의 그 말티슈타인 치는 건 꼭 보셔야 돼요. 그 섹시한 그 힘줄 엄청 잘 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모를 하는데 아시나요? 또모 그 유튜브 채널에 또모에 나와서 지상 레슨을 했어요. 저 남자아이가 서울대에 아주 잘 피아노 잘 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 학생한테 레슨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 혹시?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커트해서 자른 건데, 아니요, 잠자면서도, 자,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시작하는 이 부분은, 처음 이 부분은 무슨 악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막 이러니까, 크게 답이 다 그쪽에 있거든, 이 곡은. 오케스트라를 들어야지, 소리를, 연주를. 그러면서, 건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이스의 소리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선생님도 콩클 내보내시고 발표회하고 연주회 하시죠. 이런 거 레슨 준비하실 때 소리의 표현, 색감, 질감 이런 얘기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뭐 테크닉을 뭐 릴렉스해라 뭐 손가락을 들어라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이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죠. 가끔 막 이렇게 높은 소리가 막 가면 여기 피콜로가 막 이렇게 막 소리 내는 것 같이 이렇게 새들이 있잖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피콜로가 뭔지. 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수준이 업, 우리 선생님들도 수준이 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을 배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배우는, 크게 네 가지를 배우는데 지금 네 가지 짚어드렸어요? 이 네 가지를 짚어드리는 걸 저희가 이제 한번 그러면 그거를 책으로 만들면 어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책으로 만든다는 게 뭐야? 자,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다른 분이 만드신 거예요. 나만의 책을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스트라 책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휘자 1편으로 책을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거의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어요. 똑같은 자료, 요번에는. 근데 지금 요렇게 페이지만 봐도 꾸밈이 다르죠? 네, 저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고 선생님 다꾸 같은 느낌이에요. 다이어리 꾸미기 아시죠? 약간. 그래서 요렇게 꾸몄습니다. 예쁘지 않으세요? 자, 오케스트라 뭔가요? 지휘가 뭔가요? 이렇게 꾸몄는데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책과 이 책이 같은 책 아니죠? 완전히 디자인이 다릅니다. 예, 배치도 달라요. 제가 그 다음 지휘의 유래에 대해서 쭉 해드렸고 재미있는 지봉에 대한 이야기도 넣어드렸는데 다 색깔도 그렇고 다 다르게 꾸몄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모든 컨텐츠와 배치를 저희가 다 드리기 때문에 확연하게 막 확 다르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책을 만든다는 느낌이 아이들이 들겠죠. 음악적 지식 백과사전 같은 전문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전문책. 그리고 그 완성된 책을 내가 갖는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뿌듯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자료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받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넣어 드렸어요. 네. 그래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네 가지. 그다음. 자, 목회의 장점 세 가지예요. 앞에 배웠던 그 네 가지를, 자, 글쓰기 듣기에 아까 있다고 그랬죠? 이거 하면 뭐가 좋아져요? 발표력이 좋아집니다. 나를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설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어요. 음악적 배경 지식이 많다는 건 뭐예요? 아까 비문학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비문학을 폭넓게 배경 지식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피아노 연주라고 제가 이제 연주 여기다 좀 포커스를 맞췄지만 어쨌든 우리가 음악을 배우고 피아노 연주를 하고 발표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성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유와 생생한 표현력과 묘사력을 가지고 아이들 피아노 연주를 레슨을 하실 거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이 목회의 장점 세 가지를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문 듯 다른 특강의 장점을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저희 오즈날 특강 중에 많은 매니아가 있는데 그 매니아 특강이 뭐냐면 뚜띠빵빵입니다. 그 많은 매니아가 있는 그 특강은 뚜띠빵빵이에요. 정말 제가 시민권자분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현판 드리려고. 현판 얘기 나오니까 잠깐. 저희 현판이에요. 예쁘죠? 시민권자 등급이 되셔야 받으시는 건데 제가 이거 드릴 때 10,000원 쿠폰하고 같이 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축하해드리면서 제가 전화를 드려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뚜띠빵빵을 정말 많이 얘기하세요. 저희 이제 특징 중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빠지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근데 이 뚜띠빵빵과 비교를 해서 같이 좀 보시면 단순한 방법으로 제가 이 뚜띠빵빵을 작곡가라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맞추고 시작을 했으면 아마 그렇게 원장님들도 학부모님들도 교사들도 아이들도 그렇게 만족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만족도가 그냥 원래 다른 데도 있는 특강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그냥 그래 비슷한 특강이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접근법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뚜띠빵빵의 장점, 글 읽기와 어휘력이에요. 저희 어휘력 단어 카드 드리는 거 아시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는 뭐예요? 글쓰기와 발표력. 자, 이 두 가지만 건져도 어마무시하겠죠. 그 다음에 문화, 인문학, 사회적 배경 지식. 자, 목회는 음악적 배경 지식. 조금 더 포커스를, 음악에다 포커스를 더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읽기, 낭독. 이 초등학교 1학, 그 독서 습관 5가지 기르는 거에 낭독이 꼭 들어갑니다. 네. 낭독. 그 다음에 경청. 네, 듣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글 읽기를 하는 이유.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자료를 접할 때 필요한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음악 이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리지널 프로그램은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방향성을 갖고 교육적인 효과를 잃지 않으면서 다른 학원하고는 차별성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띠빵빵은 그것도 있어요. 스페셜 페이지 아시죠?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저희가 아예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그 컨텐츠, 수업 컨텐츠마다 저희가 영상을, 적절한 영상들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영상과 이 배운 내용과 딱 결부를 시키면 시너지가 확 터지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님들께 꼭 설명하세요. 저희 그냥 특강해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밴드가 있고 블로그가 있고 카페가 있으시고 SNS가 있으시면 저희 특강 오늘 이렇게 재밌게 했답니다. 이런 내용만 올리시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어디에 있다? 그럼 어떻게 자료를 홍보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오즈나라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SNS 홍보하실 수 있게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시민분이면 누구나 쓰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목회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는 지휘자 뭐 하다가 말 건가요? 그럼 책이 될 수가 없죠. 자, 시즌 1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오케스트라 6개 악기를 다룰 거예요. 시즌 2에서도 오케스트라 6개 악기를 다룰 거고요. 장장 2년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2개 악기에 24개 컨텐츠를 드릴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괜찮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어, 오늘하고 끝 이런 특강은 이제 어, 안 돼요. 어? 저기 줄여주세요. 한 개의 악기 컨텐츠를 2회, 2달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지금 1편이고요. 다음 달에 2편이 나와서 완성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희 오즈나라 특강은 몇 개월 오픈이다. 원래 3개월 오픈이다. 네, 아시죠? 나머지 그 음악 이론이든지 뭐 학원 경영이든지 나머지 모든 자료는 상시 오픈인데 저희 이 특강 세계는 뭐뭐다? 뚜띠빵빵, 뮤직게임, 리듬놀이 이 특강 세계는 네, 3개월만 오픈을 합니다. 네, 가끔 이벤트성으로 오픈을 다시 오픈해드리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3개월인데 자, 목회는 이런 특혜가 없네? 선물입니다, 선물. 목회는 상시 오픈입니다. 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리면 선생님들 책을 만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과감하게 상시 오픈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쭉 달렸는데 잘 듣고 계시는 거죠? 경청 중이신 거죠? 제가 시간 오버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음소거 해주시고요. 자, 이 영상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되게 필요하다, 좋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에 대해서, 뚜띠빵빵에 대해서, 오즈나라 특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 영상을 보고 또 추가될 설명들을 또 해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자기가 자유시간을 느끼는 때는 정말 하루에 1시간 반이 안 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아미그달라의 액티비티를 가라앉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문예체예요. 문학적인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예술적인 체험, 음악을 듣고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혹시 그림을 좋아하거나 뭐 영상을 좋아한다면 그림이나 영상을 보면서 자기 몰입감을 가지면서 쉴 수 있는 거, 그리고 운동이에요. 몸을 움직이면서 신체 활동하는 청소년기 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애는 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예를 좋아할 수, 어떤 애는 책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뭔가 한 가지를 하면서 자기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제공될 수 있는 게 청소년기의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아미그달라의 충동 조절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20, 30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증명이 돼 있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알면서도 모든 부모가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내 아이한테 그걸 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시지만 중학교 때까지만이라도,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가 가장 크리티컬한 그 청소년기의 변화가 가장 많을 때고 아미그달라 변화가 가장 많을 때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문예체를 얘들이 경험할 수 있게, 게임에 시간 뺏기고 뭐 SNS 하느라고 시간 뺏기는 게 또 거기다 더 추가가 된 게 현재 불행의 이유지만 그거를 얘네들이 좀 줄이고 할 만큼 재미있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의 문예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훨씬 더 원래 그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 성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그 활동 속에서 자기의 진로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이 영상 뭐 혹시 이따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오늘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이 김북년 교수님이세요. 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즈나 특강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저랑 마음이 통했는지, 예. 우리만 음악이 좋다 좋다 외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널리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 널리 널리 알리면서 어머님들이 그래 정말 좋아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공교육하고 정말 연관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오즈나라는 공교육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가 느껴지게끔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뚜띠빵빵한 목회를 통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요. 몰입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쵸? 그다음 리듬놀이 티카티카 뮤직게임 같은 걸로 저희가 몸을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게끔 특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체육 시간은 아니니까 막 뛸 수는 없지만 뭔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대신 그 몸을 움직이는 걸 어떻게? 신체 움직임을 네, 음악과 함께. 그러니까 저희의 특강은 주된 건 다 음악이에요. 이 음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한 끗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학원에서도 음악을 가르치는 뭐 개인 레슨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교습소든 홈레슨이든 학원이든 간에 그 음악을 레슨을 하시는 그 현장에서 진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어머님들의 니즈를 그냥 단순하게 피아노 잘 가르치는 거, 뭐 레슨 잘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이제 시대가 너무 각박해져 가거든요. 빡빡해져 가고요.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까 제가 제일 맨 처음에 보여드린 수학학원처럼 영어학원처럼 한 발 앞서 갈 수 있죠. 얼마 전에 태권도 학원에서 방학 때 했습니다. 태권도 학원도 살아남으려고 음악을 갖다가 써요. 옛날엔 줄넘기 하는 데다 이렇게 쓰시더니 태권 리코더를 가지고 오전에 아이들을 특강비를 받고 모아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살아남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 핑크 다니엘? 갑자기 헷갈리네. 그 사람이 세계학자인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2005년인가 벌써 말을 했습니다. 관계없어 보이는 두 가지 영역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더 단단한 걸 만들어낼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뭐 우리 국어 이게 문해력 이게 우리 음악기랑 뭔 상관 있어? 근데 선생님들 솔직히 악보 보는 거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악보 보는 거 얘기하실 때 피아노 가르치면 뭐가 좋다고 얘기하세요? 이 낙서줄을 저도 지우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요.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 못해서 못 지우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공유를 중지할게요. 자, 선생님들, 이게 이렇게 갑자기 톡이 들어와서 제가 갑자기 어디까지 말을 했는지가 헷갈려요. 제가 요즘은, 그래서 제가 프론트를 쓰고 읽어드리는데, 아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방금? 다니엘 핑크. 2005년도에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를 냈어요. 그러면서 융합교육에 대한 얘기를 그때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어가 우리랑 무슨 상관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 악보 보고 화성학 분석하고 뭐 프레이즈를 끊고 이게 다 저희의 그 글읽기, 글쓰기와 다 호흡과 관계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들 홍보하시던데요. 그런 수준의 그런 단편적인 수준으로 접근을 하면 어머님들이 피아노를 치니까 얘가 갑자기 문해력이 커졌어. 와, 음악학원을 보냈더니 와, 악보를 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글쓰기를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피부에 와닿으실까요? 그들은 음악을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얘기지.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그만큼의 실력이 나오려면요. 진짜 거의 전공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이런 거를 드릴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딥하게 이렇게 방향을 A-로 좀 더 접근을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공유를 할 게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서 제가 제 얼굴을 너무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자, 다시 가겠습니다. 네. 좀 지워졌나요? 네네, 지워졌네요. 네, 진작 좀 할 걸. 잠깐만. 다시 공유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한 것 같아서. 네, 했군요. 오케이. 다시 할게요. 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거 큰일 났네. 다시 키니까 이분이. 자,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자, 선생님들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뭔가 하나 놓친 거가 있는 건 아니겠죠? PPT에서? 아, 이 영상 다음 맞군요. 네. 제가 오늘 쭉 얘기했던 이 많은 얘기들. 그래서 목회가 정말 선생님들 한번 좀 한 끗 다르게 교육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십시오.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PDF 파일로만 봐가지고는 모르세요. 직접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셔야, 아, 이렇게 좋구나. 이게 한눈에 착착착착 다 들어오니까 이해도 쏙쏙 되고요. 예, 정리도 탁탁 되면서,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PPT 만드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앞으로 살면서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어요. 체력이 우선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남은 3개월, 우리 2024년도 3개월 남았어요. 이 3개월을 잘 지내시려면 체력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이거 고민하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게 걱정인데? 이것도 걱정인데? 이거 하려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시작한 다음에 하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마음이 정해지시면 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한 걸 글로 꼼꼼하게 남기세요. 뭐 대단한 문장이 아니셔도 좋아요. 이게 나중에 내가 다 내년에 하반기에 뭐 남은 3개월을 계획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됩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만남은 피하십시오. 네, 소모적인 만남은 피하세요. 이 사람도 좋고 뭐 저 교육도 좋은 것 같고 저기도 쫓아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시잖아요. 친구도 막 이 사람 만나야 될 것 같고. 정리하세요. 그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조금 더 현명하게 방향성을 갖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할 것인가. 교육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이것도 좋아서 들어보고 저것도 좋아서 들어보면요. 아는 것만 많아져서 행동이 안 됩니다. 걱정거리만 많아지니까 자, 소모적인 만남 피하시고 시작하시고, 예. 그 다음 디테일을 놓치지 마세요. 자, 제가 맨날 한 끗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디테일 놓치지 마시고, 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셋이라는 이 책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마인드셋이라는 책이에요. 2023년도에 CEO들이, 유명 CEO들이 추천을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읽으시면서 남은 3개월에 자기 개발도 좀 하시고, 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학원에 잘 적용을 해볼까?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 학끝 다른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 제 얼굴을 짜잔 보여드릴게요. 오진아라 특강 잘 쓰고 계시죠? 안 쓰시나요? 절대 그러시지 않겠죠? 잘 쓰고 계시겠죠? 뭐 이런 거를 뭐 피아노 학원에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실 때가 됐어요. 네, 뭐 잘 써주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월 19,000원이잖아요. 19,000원에 목회랑 뚜띠빵빵만 잘하셔도 와 대박간입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학부모 안내문 같은 거 오늘도 목회 보시면 목회 보면 SNS 활용 홍보하는 거, 그 다음에 안내문 하는 거, 뭐 활용하는 법 이런 거 다 알려드렸어요. 올려드렸으니까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네, 다 다운 받으시고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같이 어려울 때 어머님들이 어느 학원을 먼저 끊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저트가 되는 학원을 먼저 끊을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우리가 미술학원에도 밀리는 거 아시죠? 미술학원에도 밀려서 음악학원이 거의 1순위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뭔가 한가의 건덕지가 킬링 포인트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 구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낚시 바늘 같은 거. 그거 하나를 제가 만들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상담하실 때 그냥 우리 이런 특강이에요가 아니라 제가 드렸던 자료들을 잘 뽑아 놓으셔가지고 곳곳에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상담하실 때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남들 다 하는 거 말고요. 좀 더 플러스가 있는 그 한 끗 다름. 단편적인 거 하고요. 말고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거 말고요.
저희 컨텐츠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 이론에서 올려드린 걸 특강에서 진행하고요. 특강에서 진행한 걸 음악 이론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그 비슷한 시기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서 배운 걸 예를 들면 이론으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 하게 하고요. 아니면 이론을 먼저 올려드릴 때도 있어요. 이론으로 아이들이 좀 더 먼저 예습하듯이 배우고 그걸 특강에서 하게 해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다 연계성이 있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뚝, 저거 재밌으니까 한번 뚝 이렇게 만들어 드리지 않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특강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여태까지 많이 열심히 얘기를 했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최대한 오늘 안에 끝내려고 중간에 최대한 좀 군소리도 좀 빼가면서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기대가 되는 거라든가 목회에 대한 것도 좋고 이참에 오즈나라에 관련된 것도 좋습니다. 뭔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댓글로가 아니고 목소리로 잘 말씀하셔야 돼요. 자, 잘 말하기, 논리 정연하게. 자, 저는 경청하겠습니다. 기대가 지금 너무 많이 되는데요. 네네. 저도 이제 10월 달부터 둘째 주에 이제 오케를 하려고 오늘 뽑았거든요. 네. 근데 그 선생님 보니까 그 음악 노트 이걸 만들어서 붙여야 되잖아요. 네. 무슨 노트에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노트 같은 거는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사오라고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네네. 자, 아주 현명하신 질문이십니다. 네, 아주 논리 있게 잘 설명하셨어요. 핵심 포인트는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준비는 어떻게 하냐 이야기이시겠지만 자, 제가 또 누굽니까? 저 오즈나라 도로시 친절한 오즈나라 도로시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자랑만 하고 말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이러시면 아까 같은 질문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QR로 다 넣어드렸어요. 어디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 이거 제가 이제 QR에 준비물과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넣어드린 QR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B5 책으로 사시면 좋고 스프링 노트면 좋고 왜 그러면 좋고 이거를 붙일 때 어떤 풀을 쓰시면 좋은지까지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물로 다 넣어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어저께 갑자기 올렸기 때문에 상세하게 못 보셨을 수 있어요. 충분히 뽑아 오신 것만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네, 이거 제가 오늘 뽑았는데 네. 저희 프린트가 조금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선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휘자편 여기 보면 그 선이 되게 흐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잘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프린트가 그럴까요? 자, 일단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도 테스트를 하셨을 때 자르시는 거에 크게 선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셨었는데 혹시 그게 조금 더 진한 걸 원하시면 저희가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번 프린트를 하셨는데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프린트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뽑으실 때 그 프린트 속성에 가시면 표준이 있고 고급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급으로 뽑거든요. 그럼 훨씬 더 컬러도 선명하고 선도 선명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 고급으로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뽑아보니까 똑같이 조금 흐리더라고요. 근데 흐리다기보다 지금부터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보기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자르는 데는 크게 일단은 문제가 없으시다. 약간 아쉬움은 있으나 그 얘기죠. 아쉬움이 약간 있다는. 일단은 오케이. 제가 접수. 1차 접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회 만드는 거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네, 목회 만드는 거를 어떻게 자세히 보여드리죠? 자, 목회를 만드는 거는 QR 영상에 다 넣어드렸어요. 만든 거, 요렇게 제가 B5에게, 물론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요렇게 첫 장을 넘기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에 바로 얘를 넣었는데, 다른 분은 한 페이지 넘기면 하게끔 또 이렇게, 책마다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요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QR을 이렇게 설명 QR도 넣어놓고 정말 자기 책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스티커
이렇게 붙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시면 네,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넘기셔도 이건 저희가 꾸민 거예요.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내용이 보여서 아이들 여기다 뭔가 쓰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읽고 요거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내용과 제목과 요걸 읽으면 답을 당연히 쓸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전혀 어렵지 않게. 읽으면 답이 있습니다. 네. 읽기 훈련도 충분히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넘기시면 여기 보시면 다 아이들이 하나씩 써야 되는 답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붙이고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야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다 있고 여기 QR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영상은 바로바로 QR로 찍어볼 수 있게 QR도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지휘자, 그 다음에 쥐봉, 뭐 이런 거 유래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까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그 다음 거는 아직 저희가 업로드하지 않았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최초의 지휘자, 아까 한스 폰 빌러 우리 했죠? 이거는 아니다. 지휘봉을 사용한 사람이다. 최초의 지휘봉을 사용한 사람은 한스 폰 빌러가 아니에요? 네, 요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자, 가려야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세상에서 가장 지휘봉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뭔가 제목을 보면 궁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냥 줄저리 써놓으면 솔직히 아이들 지겹거든요. 이게 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펼치고 붙이고 색칠해 보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유명한 우리나라 지휘자부터 해외 지휘자까지 다 답을 쓸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휘를 배웠으면 지휘를 아이들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4분의 3 박자 지휘하는 거 이렇게 꽂아서 아이들이 만들 수 있게 해드렸어요. 8분의 6 박자까지. 이런 책은 네, 해외에서는 이미 네, 이렇게 글쓰기, 글 읽기 하는 데에서 이런 컨텐츠로 이렇게 진행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선진국 그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또 참고를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교육이 바뀌는 방향성을 가지고도 제가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요즘 특강도 진짜 보면 예전에 비해서 보세요. 선생님들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눈도 점점 높아져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학습지 같은 거 조금 만들어주시면 서로 리그램에서 막 서로 공유해서 가져가시려고 하셨어요. 뭐 그게 질이 좋은지 내용이 어떤지 관여 없이 그냥 막 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잘 못 만들고 내용이 별로고 뭐 조금 이러면 아예 리그램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리그램 하시는 분들도 옛날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그리고 특강도 보면 옛날에는 그냥 이게 약간 쓰리고 붙이는 요 정도의 특강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뭐 요즘은 특강이 어마무시하게 많이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콩쿨 나가는 거, 옛날엔 콩쿨만 나가도 우리 학원은 특별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현수막 붙이면서 콩쿨 내보내고, 우리 학원은 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원만 연주회를 할 수 있었어요. 특별하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원은 연주회도 하고 콩쿨도 많이 나면서 애들 상 받아요. 이게 특별한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인스타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공연을 하시고 콩쿨에 다 현수막 안 붙이신 분이 전국의 학원에 현수막은 다 붙었을 거야. 뭐 콩쿨 붙었다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예전에는 특별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콩쿨을 내보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 라고 막 내세울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젠 점점 너도 나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점점 영역대가 넓어져서 이게 접근성이 뭐라 그럴까, 수월해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아지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걸로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특강, 나만의 자랑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점점 아직은 약간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봐보세요. 이제는 당연히 피아노 레슨 하는 곳에서 뭐라 그러죠? 버스킹도 하는 거고, 당연히 콩쿨도 내보내는 거고, 당연히 공연하는 거 아니야?
피아노 학원이 그것도 안 해줘?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어머, 그걸 해주신다고요?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란 얘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다 괜찮아요. 아직은 유효합니다만 내가 준비하는 게 갑자기 준비한다고 요이 땅 한다고 내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계단 한두 세 개 올라가가지고요. 와, 나 뿌듯해. 라는 생각 드세요? 근데 내가 계단이 한 10개, 12개, 20개쯤 올라가야 막 내려보다는 와, 내가 그래도 이런 맛이 나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큼 내가 노력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으셔야 나를 드러낼 수 있으세요. 질문 하나 또 해도 되나요? 예, 많이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 뚜찌빵빵은 원래 선생님이 이제 만들었을 때 제일 이상적인 게 한 1차 시, 2차 시 나눠서 수업하는 걸 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오늘 저도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기 영상이라든지 샘플 영상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총 제가 9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게 권하시는 걸로는 몇 차 시 수업이 적당한가요? 그거 1차 시예요. 이거 1차 시. 그러면 이게 9장이 한 사람 앞에 9장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특강이 거의 30명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솔직히 그거 고민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저 들어서 170장 뽑아야 뭐 되는데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나 300장 뽑으면 어떡해? 자,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물론 뽑는 게 선생님들 좀 귀찮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영어 수학 학원은 몇백 장씩 뽑는 건 일도 아니니까, 걔네 학원들은. 근데 선생님들 좀 힘드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그나마 그걸 2차로 나눈 거예요, 제가 2달로. 이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거 1차라고 하셨으면 아마 선생님들 기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내에 하시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2달로 나눴어요, 제가. 그리고 이걸 너무 바트게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좀 한 템포 쉬고 가자 해서 2달로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했는데 선생님 그거를 만약에 단가로 계산해 보세요.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컨텐츠를 내가 돈 주고 살 때 얼마 주고 사실 것 같으세요? 얼마 주실 것 같아요? 그거를 곱하기 명수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단가로 나와서 이게 제품화돼서 선생님들이 다 돈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매달 24개 컨텐츠를. 그렇게 따지시면 이 9장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프린트 하시는 이거는 내 투자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세상에 쉬운 건 없고요. 편한 건 없더라고요. 돈이 안 들면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돈을 내자니 네. 그걸 한번 잘 계산을 해보시면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나는 허지연 원장님이 저거를 고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할 거면서. 뽑는 건 뽑는데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2차시로 안 나눈 이유가 뭔데? 선생님들 돈 많이 나간다고 할까봐. 내가 그것도 계산했다요. 뚜띠빵빵은 한 달에 2차시로 들어가시죠. 3주차 하셨으면 4주차 하실 수 있게 해드려요. 왜? 걘 4장밖에 안 되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것도 계산하실 거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라도. 선생님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뽑을 수는 없잖아. 한 장 한없이.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2차시로 나누자. 내용도 그러면 좀 더 컴팩트해지고 선생님들도 좀 더 편하고 영상 길이도 10분 안으로 줄일 수 있고 아이들이 만들고 꾸미는데 충분히 시간이 50분 나올 수 있고 40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요즘 경기가 힘드신다는데 이거를 다 상품으로 사시면 너무 비쌀 것 같고 이걸 한 번에 다 하실 거면 돈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뚜띠빵빵도 진짜 잘하려면 그렇게 달랑달랑 읽어서 하면 그렇지만 잘하려면 걔도 진짜 한 달 내내 뚜띠빵빵만 해도 모자릅니다. 압니다. 근데 무한잉크가 정답이군요. 아니 학원에 무한잉크를 안 두셨어요 아직도? 그러시면 안 돼요. 학원에 무한잉크를 안 두시면 어떡해요. 무한잉크 두셔야죠. 당연하죠. 저 질문에 제가 답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드린 이 내용들이
글쓰기를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다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제가 다 드리고, 지휘자편 하면 지휘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걸 다 소제목을 주고, 한 주제 안에서 소제목을 주고, 그 소제목에서 중심 내용이 뭐고, 그 중심 내용을 어떤 접근성을 갖고, 관점을 갖고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걸 다 여기다 넣어드렸어, 처음엔. 이게 다 글쓰기 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은 얘가 직접 막 뭐 A부터 Z까지 다 쓰진 않지만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볼 수 있게끔 다 넣어드렸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점점 아이가 제목도 써보고 뭐 이런 한 카테고리 정도는 아이가 꾸며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다 드려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연습이 안 되셨으니까 다 드리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 어려운 거 제일 싫어하시고 저도 알아요. 어려우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학원을 운영을 아까 제 프로필을 말씀을 드렸지만 학원을 운영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진행 안 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너무 시간이 잘 가고 있어서 1시간 반 안에 끝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만 네. 자, 지금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죠? 어릴 때부터 프레젠테이션 하는 훈련 직접 만들고 설명시켜보면 더 좋겠네요. 애들 기겁하겠지만. 네, 이거에 지금 이게 다 그 프레젠테이션에 이런 디자인 다 넣으시잖아요. 정리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만드시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 PPT 만드는 것도 다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떻게 필요로 할 거고 사진을 넣을 건지 영상을 넣을 건지 이걸 퀴즈로 풀 건지 아니면 1, 2, 3, 4 순차적으로 할 건지 이런 걸 다 뽑아내서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걸 딱 표로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글 쓰는 힘으로도 다 연결이 되겠죠? 동시에 시작하시면 가장 좋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동시에 시작이 안 되면 A반 먼저 시작하고 B반 나중에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죠. 홈 레슨 하시고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특별한 컨텐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실 거니까 특강은 대부분 개인 레슨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저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뚜띠빵빵하고 목회는 혼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죠. 네, 하시면 너무 좋아요. 오늘 처음 들어와서 그런데 오늘 해주신 강의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녹화는 하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오늘 큰맘 먹었거든요. 오즈나라는 제 방이 있어서 원장님들이 100% 출석 안 하시나? 막 이러면서 제 방 하지 말까? 제가 막 2곡 정도 하는데 자 일단 녹화